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었죠. 10월 종가 맞추기 1등, 2등, 3등 하신 분 요 책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경제 인력입니다. 인력, 달력이 아니라 인력 365 해가지고 역사 속 오늘을 경제로 다시 만나다. 매일매일 쌓이는 경제의 힘, 숫자 넘어 의미를 읽는 경제학자 박정호와 함께 경제의 눈으로 365 세상을 읽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11월 4일 것도 읽어보고 미국은 어제 11월 3일이 끝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11월 3일은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월 3일 이런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다우존스 뉴욕 증시 고점 1919년 11월 3일 19년 11월 3일 다우지수가 119.6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회복세를 타고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년에 걸쳐 약 46%까지 하락하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고 이는 전쟁 특수 종료로 유럽이 생산을 회복하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다우지수가 고점을 찍고 추락한 사건은 전쟁 호황이 끝나고 긴축정책으로 인한 대침체의 전조였으며 경기 전환기에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자들에게 주가 상승은 영원하지 않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 옛날 그때 차트에 대한 기억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다우 100년 차트 쭉 보면 요때죠, 요때.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17년, 27년이니까 대충 요때였던 것 같아요.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요 4번. 요때 아마 고점을 찍고 46%까지 빠졌다고 하니까 반토막이 난 거다 그죠? 예, 그러면 한 이 정도 빠진 것 같네요. 요 정도 빠지고 그러고 나서 네. 이때부터 1920년대를 로링 트웬티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예,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그죠?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1929년부터 예, 주가가 박살이 나면서, 이게 뭐예요? 1915년 저점을 깨버리네요. 1929년에서 그동안에 한 15년치 올란 걸 이렇게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오다가 다시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쇼크가 나면 꼭 하는 얘기가 더블 딥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더블 딥은 요걸 얘기하겠죠. 요걸 얘기하고 올라가다가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보니까 2019년 여성 참정권이 비준이 됐다 그러고 1918년이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 되고 요때 서머타임을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1917년이 미국, 독일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9년 그죠? 금융대공황과 주식시장 폭락. 요 1, 2, 3, 4 요 번호가 다 요때 번호를 이렇게 잘 해놨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2019년 요게 4번 맞네요, 4번. 4번이 2019년이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살이 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보였었네요.
오늘의 한마디. 경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한 뒤 새로운 도약이 찾아온다. 이거 앞에 놔뒀다가 매일 하루 시작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고 보니까 내일 게 또 먼저 보고 싶어지네요. 내일 거. 11월 5일에는 페트로차이나가 상해 증시에 상장이 됐었군요. 2007년 11월 5일입니다. 와. 야, 2007년 11월 5일이면 그때 11월 2, 3, 4 요때 우리나라에서 미래에셋이 판매한 인사이트 펀드, 네, 거기에 3일 만에 한 4조 자금이 몰리고, 근데 중국에서는 이 페트로차이나가 상해 증시에 상장하면서 상장 첫날 주가가 160% 폭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해서 세계 최초의 1000조 원 기업이 되었다고. 야, 이때는 페트로차이나가 전 세계 시총 1등이었나 보네요. 페트로차이나의 상장은 중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과 막대한 자본시장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고요. 이는 중국 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요때만 하더라도 브릭스 해가지고 요때 2007년도에는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2000년 초에 그 닷컴 버블 고점을 많이 회복 못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나스닥은 신이다. 네. 그렇게 미국 시장에만 투자하면 돈 번다. 네, 이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런 개념이 자리 잡았을 때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중국 시대다 하면서 전 세계 또 스마트 머니들이 중국으로 몰려가고, 이 페트로차이나가 상장 첫날 160% 폭등했고 1조 달러를 돌파했었군요. 자, 중국 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높아진 걸 의미하고, 이 사건은 거대한 시장의 기대와 투기적 열기가 결합될 때 발생하는 거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페트로차이나의 주가는 상장 직후 곧 최고점을 찍은 뒤 장기간 하락하여 거품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됩니다. 요때 2007년 11월에 유가가 100불 언저리를 막 돌파하려고 막 그럴 때였었고요. 2008년 6월이 되면 143불, 147불 장중 유가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런 기업들이 유망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 연말이 되면요, 리만 사태 터지고 연말이 되면 그 유가가 140불 하던 유가가 40불대까지 빠졌던가 그랬죠. 네. 여기 2008년 신용위기 금융기관 실패 비트코인의 탄생, 2008년이 비트코인의 탄생, 이렇게 나오네요. 아무튼 재밌네요. 앞으로 웜의 신박할 때 여기 나오는 그날의 뉴스 하나씩 해도 재밌겠다, 그죠? 근데 재밌긴 할 건데 시간이 또 늘어날까봐 걱정입니다. 벌써 8분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웜의 소통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는 포르쉐의 추락부터 버크셔의 현금 보유 546조는 사상 최대인데 고점 신호인가 뭐 등등이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다가 저희 아이가 가해 아이에게 맞는 일이 있었어요. 다른 일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아이의 모습을 칭찬해 주면서 한편으로 저희 아이도 치이는 일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전무님의 과정이 성실하면 뭘 하든지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투자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댓글
11월, 12월에는 중생주가 좋아서 강한국 작가 방법 언급 맛보다 언젠가는 한번 먹어야겠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라고 댓글에 되어 있고요. 저도 계획 세우다가 날 새는 스타일인데 두 가지 해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어떤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5, 4, 3, 2, 1 숫자를 세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 멜 로빈스의 5초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두 가지 해법. 뭔가 해야 되면 그렇네요. 5, 4, 3, 2, 1 하면 바로 이제 액션에 옮기는 원칙을 가지면 내가 이제 유튜브 그만 보고 월간 전망 자료 만들어야 되는데 했을 때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라 자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카운트 5 액션을 하는 것보다는 5를 세는 게 훨씬 쉬우니까 원리를 대충 알 것 같아요. 5, 4, 3, 2 요 카운팅 하는 거는 쉬우니까 그죠? 카운트다운을 5, 4, 3, 2, 1 하고 바로 시작. 멜 로빈스의 5초의 법칙이란 말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일 지나면 까먹으니까 또 3일 뒤에 또 작심을 한다는 말이죠. 저는 제가 뭔가 말을 좋은 일이다 싶으면 말을 먼저 내뱉습니다. 우리가 말부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을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액션을 하게끔 남자가 이 뱉은 말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일부러 먼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액션을 하게 돼 있으니까 제 스스로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자, 모멘텀님은 일본 오사카에 여행 가셨네요. 올해 상반기 수술도 하시고 하셨는데 여행 가셔가지고 힐링 시간 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사카 성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전문의 야마모토 경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오타니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박쌤님이 그 LA 밑에 살고 계시잖아요. 샌디에고 그죠? 9회까지 공을 던지는 선발이라니 놀라웠습니다. 쉬는 동안에 더그아웃에 있을 때도 진심으로 경기에 임하는 자세. 메모하고 그죠? 그는 온 우주가 돕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정신이 우위입니다. 육체는 활용할 도구일 뿐. 몸의 심박 훈련법으로 멘탈이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유유자적하는 투자의 고수가 되길 꿈꿔봅니다. 요즘 우리 오석 대리가 거의 유유자적하는 투자의 고수가 다 됐어요. 국민연금 많이 불려 주셔서 노후가 편해지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1등 매니저 따라하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뭔가 보통 INTJ나 요 T나 J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옳다 하면 그대로 액션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TJ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I랑 TJ 그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등 매니저 따라하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그냥 믿고 따라하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되게 수익률이 이번에 좋았습니다. 1등 매니저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겨울이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새삼 코로나 때 주식은 이때 사는 거라고 열심히 말씀하시다. 그때 모습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그때 동영상 보면 좀 서글퍼집니다. 그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샤방샤방 했는데 이제는 이 주식 하면서 근데 벌써 시간이 5년이나 지났긴 했는데요.
근데 지금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가장 또 젊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버커셔 해서웨이의 총자산이 1,400조이기 때문에 그중 546조로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말은 현금 비중이 39%다라고 계산을 해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채슬리 추천해 줬더니 전문의 목소리가 너무 잠이 와서 들을 수가 없더랍니다. 네, 이런 분들 중에서도 INTJ나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좋다라는 걸 모르고 들으시면 일단은 그런 분들은 선택과 집중력이 뛰어나서 이 남이 뭐 하라고 하면 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죠? 본인이 이게 정말 좋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않은 분들은 나 듣기 싫은데 네. 거기다가 이제 목소리까지도 아주 졸리는 목소리다 보니까 그래도 잠이라도 푹 주무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의 미래 차이나 퍼즐 읽은 후에 책 속에 돈이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서중유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차이나 퍼즐 미국 갔다 오면서 읽으면서 이 중국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 딱 보고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은 봉합 안 된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 강하게 나올 거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 랩 가입시켜주고 저는 인턴 가입 2달째인데 친구 수익률이 훨 좋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재미로 길게 가보려고요. 네. 랩은 그냥 우리가 떠먹여 주는 거잖아요. 물고기 잡아서 그냥 우리가 물고기 잡아서 떠먹여 주는 거고 지금 인턴십은 말 그대로 내가 정말 훌륭한 낚시꾼,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제가 가격 책정할 때도 돈이 없어서 내가 이 방송, 이 교육 프로그램을 못 들었다. 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네, 그렇게 가격을 정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요. 자, 우리 방원팔 노병님께서 조금 있으면 저희 회사 오십니다. 오늘 밤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성공하는 투자 습관을 기르게 하는데 채슬림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 부장님이시죠? 네, 계속 저희 아침 채팅방에 계속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 임직원도 있지만 이제 우리 인턴분들, 광 부장님, 신 부장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도 얘기해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맞으면 그만이고 틀리면 뺨이 몇 대씩 날라오는 그런 악플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걸 좋게 보고 좋게 활용하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기 때문에 뺨 맞을 땐 뺨 맞더라도 네. 사회 기부한다 생각하시고 본인 공부하시는 거 계속 좋게 보시는 ETF 나는 최근에 이렇게 했다. 본인의 계좌에 대한 포지션을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계속 학습부장님 역할을 계속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란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전무님 시간은 고무줄 시간인가 봐요. 언제 공부, 축구, 고객들과 식사, 신문 읽고 서머리에다가 게다가 드라마까지 매주 부모님과 예배 후 식사까지 저도 시간을 좀 더 계획적으로 아껴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저의 비결 아닌 비결을 말씀드리면 일단 하려고 하는 거 다 합니다. 근데 보통은 어제 밤처럼 월간 전망 자료나 이런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누가 밥 먹자, 누가 만나자,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합니다, 저는.
보통 분들이 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죠. 중요한 거 일단 먼저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 사람하고의 관계. 네.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뭐 부모님과의 시간. 네, 이런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50년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 시간에 대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냥 놀 거 다 놀고, 네, 저는 식사할 거 다 하고, 다 해놓고 나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쩔 수 없이 밤에 하면서 이게 말하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밤잠 자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젯밤에도 눈이 따가워가지고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월간 전망 자료 다 만들었을 때 눈이 따가워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 4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빨갛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회복됐는데 그래도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눈이 퀭 해가지고. 절대 좋은 방법 아닙니다.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사람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게, 제가 그 얘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알파벳 A가 1, B가 2, C가 3. 이렇게 알파벳에서 숫자를 다 적어가지고 100점 나오는 단어가 있다고요. 100점 나오는. 그래서 옛날에 진대재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이 100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 어떤 단어가 100점이 나올까요? 그래서 뭐 knowledge, 그 다음에 effort, 뭐 많겠죠, 그죠?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100점이 나오는 단어는 attitude라는 거죠. attitude.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이걸 한번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 한 5학년 때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들이 가장 좀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데리고 와라 해서,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아빠 말은 좀 잘 듣는다 해서 아빠를 아빠가 가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집에 가니까 얘기하길래, 그 다음 날인가에 그 회사에서 잠깐 외출을 했죠. 그래서 양복 입은 채로 가서 거기 교장 선생님 만나고, 그랬더니 그 교무실에 아들이 저 멀리 앉아 있더라고요. 아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죠? 아빠가 불려왔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퇴근해가지고 한 10시쯤 퇴근한 것 같은데요. 집에 가니까 아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당연히. 아들 보고, 아들, 아빠랑 사우나 가자고.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사우나를 가서 같이 목욕하고, 목욕할 때도 아무 뭐 다른 얘기 안 했죠, 그냥. 그러고 나서 목욕 끝나고 나서 해물라면인가 뭐 그런 거 하나 시켜서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아들한테. 애들은 우리가 5학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5학년 때 뭐 다 컸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 사고력 있고 다 압니다. 아들한테 얘기했죠. 그 선생님들이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딱 공통된 그런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 말대꾸,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장난, 수업 분위기를 자꾸만 애들하고 장난치면서 흐트린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한테 요 얘기를 한 거죠. 그때 프린트를 제가 해갔습니다. 자, 여기서 100점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면서 거기에 attitude 하면서
그래서 아들은 마음이 되게 곱습니다. 지금도 너무 마음이 고와요. 예. 그 고운 마음, 예, 또 브라이트합니다. 예, 그런데 아들한테 그랬죠. 근데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애티튜드인데, 아빠가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아들이 다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애티튜드가 안 좋다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니까 그게 아빠는 아쉽다. 그때 이후로부터 그러면서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당장 그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뭐 시험도 잘 봐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저희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60명 중에 50등 하는 친구가 지금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애티튜드가 너무 좋아요. 애티튜드가. 제가 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등학교 2학년 축구 선수. 너무 애티튜드가 좋아서 항상 운동장에서 늘 열심히. 네, 그리고 운동 끝나고 나서도 그 애티튜드만 보고도 제가 너 나중에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졸업하고 나서 취직 걱정하지 말라고. 네, 채슬리로 취직하면 된다고 제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같이 축구하는 후배들이 전부 다 우와 하면서 그랬습니다. 좋은 애티튜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애티튜드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끔 다른 사람한테 잘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거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네, 운전하다가 뭐 욱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다 배우거든요. 도쿄 힘에 매일 듣고 있는데 오늘 처음 잠깐 코멘트 남깁니다. 그러게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봄, 여름, 겨울에 한국에 가곤 하는데 늘 찾아와 뵙고 싶어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여의도에 못 갔습니다. 도쿄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천희 님이신가 보다. 그죠? 일어를 보니까 이천희. 네. 도쿄에 한 분 또 있습니다. 시와와세님이라고. 네, 그 힘의님들끼리 한번 잘 연락해서 주식 얘기, 그쪽 도쿄 지부, 예, 도쿄 지부 잘 꾸려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8일 모임 신청 못했네요 하셨는데, 네, 저희 회사 조차장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임 계약을 했는데 별도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어스를 해야 할까요? 네이버를 해야 할까요? 네이버 AI는요, 약간 그래도 이 기초를 닦으신 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이버 AI의 내용들 하나하나 그 옵션 외국인 포지션 변화라든지, 그리고 그 쇼크가 왔을 때 딱 매수 신호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참 좋은 툴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막 이 광고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는 네이버 AI, 채슬리 AI는 계속 이렇게 진화해 나갈 건데, 어느 정도 그래도 기초를 닦고 나신 분이 하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네, 여기 고정 댓글에 있는 인턴십을 먼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캐시나떼님도 성경 필사 방에 하루에 3가지 감사 일기 쓰기를 하신다고요? 대단하십니다. 감사란 마음을 비우고 그곳에 겸손이라는 선물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 레나 정님도 감사 노트에 하루에 3가지씩 쓰고 있다고요?
역시 댓글이 보면 실력자다 싶으신 분들을 보면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자, 시간이 좀 많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김만구님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은 댓글 써주셨는데 오늘 몸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신문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벼랑 끝 철근 구조조정펀드 조성을 우리가 뭐 철강 관련해서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나 이런 걸 미리 공부를 해두면 좋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 최근 5년 국내의 철근 수요가 이게 지금 10,000톤 단위로 나오는데 1132만 톤에서 21년도에 코로나 때인데도 1132만 톤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60% 정도 줄었다. 그죠? 이런 게 장치 산업인데 공급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이쪽 업황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심각한 공급 과잉에 시달려온 국내 철근 업계가 민간 구조조정 지원 펀드 조성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철근 생산업체들은 최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펀드 조성을 요청했고요. 철근업계가 제안한 내용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한 뒤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설비 경쟁력 우위 업체에다가 인수 자금을 지원해서 중하위 업체의 노후 설비를 인수 또는 폐쇄하고 잉여 인력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전해졌고요. 펀드를 이용해서 공급 과잉 상태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이른바 스페셜티, 고부가 가치 제품과 저탄소 구조 전환을 위해 민간 기업의 자율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기업들이 협의해서 구조 조정을 주도할 상위 업체를 선정한 뒤에 중소업체는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이라면서 상위업체 역시 중소업체의 노후 설비 폐쇄로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정상화돼서 수익성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을 했고요. 철근업계가 이 같은 요구에 나선 것은 건설업계의 불황과 공급 과잉으로 업계 전체가 생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극약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 중소 철근업계 관계자는 문을 닫고 싶어도 헐값에 공장을 팔 수는 없어 억지로 영업을 이어가는 회사가 많다면서 정부가 판을 깔아주며 사업 정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고요.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근의 수요가 한 800만 톤으로 21년 1300만 톤에 비해서는 약 30% 급감한 상태이고요. 올해 연간 수요 전망치도 720만 톤 수준이었지만 건설 경기 부진 속의 최악의 경우 수요가 역대 최저인 65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수요가 국내 생산 능력 1200만 톤에 한 50에서 60%에 불과해서 시설 절반은 사실상 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상위업체는 연이은 셧다운과 출하 조절로 가격 방어에 나섰지만 업계 전반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답니다. 철근업계에서는 노후 설비 정리를 통해 구조조정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많이 빠졌네, 고점 대비 한 50% 빠졌네 이러면서 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런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넘기는 건데, 사실 지금 이렇게 업황이 안 좋아서 무슨 건설하려고 하다가 내가 사놓은 땅, 이것 좀 사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물류창고 이것 좀 사주세요. 이런 곳이 허다하거든요. 예, 그런 걸 갖다가 다 정부에서 펀드 만들어 가지고 이 구조조정 지원 펀드로 해서 하는 게 맞나. 때로는 이 시클리컬 산업은 정부가 떠안고 있다가 예전에 합정동에 메타나폴리스인가요? 뭐 이런 GS건설에서 지었던 아파트가 미분양이 돼서 2012년 요럴 때, 그럴 때는 정부가 그런 아파트 쭉 사서 그죠? 건설사한테 자금을 지원해주고, 정부는 그 아파트 가만 들고 있으면 결국은 시간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나중에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펀드를 조성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시간이 한 3년, 5년만 지나도 회복할 수 있는 거. 예, 그럴 때는 펀드를 조성해서 좀 수혜를 해주는 게 맞는데, 좀 답이 안 나오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세금을 이용해서 펀드를 조성한다. 이거는 좀 약간은 노이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대규모 공급 부족 전망에 메모리 생산 능력 확대 경쟁 활활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쪽은 지금 반대죠. 공급 부족입니다. 저쪽은 공급이 남아돌고. 자, 대규모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1, 2위 메모리 기업인 전자와 하이닉스의 생산 능력, 캐파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27년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전자의 팹의 확장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D램 시장에서 지금 DDR5 16GB 가격이 10월 말 기준으로 8.7달러로 전월 6.1달러 대비해서 42.6%나 급등을 했고요. 메모리 업체들이 HBM의 생산 능력을 배정하면서 D램 가격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대만의 디지타임즈는 주요 D램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가격 견적 제공을 중단했다고 보도했고요. 시장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신규 팹의 건설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 가장 먼저 신규 팹이 추가되는 것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청주의 M15X 팹이 내년부터 HBM을 생산할 것으로 예정돼 있고, 하이닉스는 최근 장비 반입을 시작한 M15X를 통해 신규 캐파를 빠르게 확보할 것이라면서 당사의 내년 투자 규모는 올해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예정된 팹 확장에 속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공사가 재개된 평택 P4에서도 HBM4를 내년부터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자는 지난달 30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26년 HBM 생산 계획은 올해 대비 대폭 확대 수립했고 이미 고객 수요를 확보했다면서 추가적인 고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서 HBM 증산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본격적인 경쟁은 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자는 P4 옆에 P5 용지를 가지고 있으며 P6까지 두 개의 팹을 더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용인 원산면 일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구축이 거의 마무리됐고 27년 가동을 위해 팹을 건설 중이고, 채턴 회장은 SK AI 서밋 기조연설에서 27년을 목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할 것이며, 이는 M15X 팹의 24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모리 시장에서는 전자가 월등한 생산 능력으로 하이닉스 등 2위 업체들과 큰 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했고요.
최정동 테크인사이츠 수석 부사장은 2028년에서 29년을 위한 투자가 내년에는 발표돼야 한다면서 수익성이 좋아진 기업들이 투자를 더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네, 왜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이 사상 최대였다. 2015년 그리고 2018년, 네, 그리고 앞전에는 22년이죠. 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가는 빠지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캐파 증설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예측이 좀 불가죠. 왔다 갔다 하는데 수요가 좋아서 공급을 늘리면 언젠가 또 수요가 또 줄면서 가격이 확 급락을 해버리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가장 많이 오히려 빠질 때는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면서 공급 캐파 확장을 공격적으로 발표를 할 때 그러면 다들 머릿속에 내년부터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 떨어지겠네. 그러면서부터 주가가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익이 사상 최대 이익이 또 나오겠죠. 또 나오는데 그 이익이 내후년에도 그 이익이 계속 최소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유지 이상 나와야 되는데 2018년도에도 전자가 58조 8천억 이익 내고 그 다음 해 27조 냈고요. 하이닉스가 20조 7천억 영업이익 냈고 그 다음 해에 2조 7천억인가? 내면서 거의 86%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2019년에. 근데 2018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익 전망치,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는 보면 2019년대도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가 참 어려운 겁니다. 애널리스트도 예측하기 힘드니까요. 아무튼 사상 최대 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규모 캐파 증설 요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는 기가 막히게 알고 반응을 하니까요. 나중에 주가가 선반영을 해줄 때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LNG선이 효자, 현대조선 삼형제 영업이익 1조 축포.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는 정기선 HD 현대 회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하시나 봅니다. 자, HD는 빼고 그냥 현대라고 읽겠습니다. 현대조선 지주사이자 국내 1위 조선업체인 한국조선해양이 조선경기 호황과 고부가 가치 선박수주 효과에 힘입어서 출범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고요. 본업의 수익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와 한미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이 마스가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3일 공시를 통해서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 53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이는 전년 동기보다도 165%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7조 한 6천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이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현대사무 등을 계열사로 둔 HD 현대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입니다. 2019년도에 공식 출범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조업일수가 줄었는데도 고성가 선박 매출 확대와 생산성 향상, 엔진 기계 부문의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고요. 조선 부문 영업이익은 8,65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8.9% 늘었고 매출은 6조 한 2천억 원으로 16.5% 증가했습니다. 자, 특히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종의 매출 반영이 수익성을 끌어올렸는데
현대중공업은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LNG 프로젝트 승인 재개로 향후 약 100척 규모의 신규 발주 가능성이 있다면서 LNG선 중심의 고수익 구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현대중공업의 전체 매출 중 LNG 운반선 비중이 70%나 되네요. LNG 운반선 가격은 일반 컨테이너선보다는 1.5배에서 2배 비쌉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이 매출 4조 4천억, 영업이익 5,500억 원으로 실적을 주도했고요. 현대미포도 중형선 호황 속에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70% 이상 급증했습니다. 현대사무 역시 안정적인 상선, 인도 물량을 바탕으로 영업이익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호실적을 단순한 경기 반등이 아닌 질적 개선의 신호로 평가를 하는데, LNG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종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자리 잡았고요.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와 마스가 프로젝트 등이 맞물리면서 조선업이 전략산업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는 최근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글스와 차세대 군수 지원함 공동 건조 협력을 추진하며 마스가 핵심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컨퍼런스 콜에서 미 해군의 차세대 군수 지원함 프로젝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협력해온 헌팅턴 잉글스와 공동으로 제안서에 참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는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과 미포를 오는 12월 1일 통합 출범시킬 예정이고요. 이 통합 법인은 군함, 특수선, 건조 라인을 일원화하고 설계 조립 공정을 효율화해서 생산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방산 매출을 현재 연 1조 원 수준에서 10년 내 10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했고요. 자, 해외 협력도 잇따르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최근 울산 본사에서 페루 국영 시마 조선소와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및 건조 의향서를 체결해서 남미 해군의 대형 잠수함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자, 양사는 연내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야드에서 기본 상세 설계에 착수할 계획인데, 현대중공업 함정 중형선 사업부 사장인 주원우 사장은 이번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은 현대중공업의 축적된 잠수함 설계와 건조로 페루 해군 전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해양과 방산을 아우르는 K-디펜스 열풍이 확산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도 훈풍이 불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1조 6천억 매출에 2조 2,700억 영업이익을 공시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이 48%, 영업이익은 무려 102%로 모두 크게 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영업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방산부문 수주잔액이 10조 원을 돌파하며 호실적에 이바지했고요. 3분기 기준 수주잔액은 총 29조 6천억으로 이 가운데 방산부문 수주잔액만 10조 원이 넘는다네요. 현대위아 역시 방산부문 매출이 지속 성장했고, 매출 2조 1,500억에 영업이익은 518억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네요.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투자하든 안 하든 계속 이번에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이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이긴 주도주였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마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를 공급, 삼성 SDI 대규모로 추진 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SDI가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 공급을 추진합니다. 삼성 SDI는 테슬라와 ESS용 배터리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미에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로 ESS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테슬라가 삼성 SDI에 배터리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만 공급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조단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DI 관계자는 이제 막 공급 확대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테슬라 측 요청과 자사 생산 능력을 가늠하고 있다면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요. SDI가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며 생산지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건설한 스텔란티스 배터리 합작 공장이 유력하고요. SDI는 지난달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해당 공장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이 미국 내 ESS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30기가와트시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테슬라가 SDI, LG엔솔 양사로 공급처를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ESS 배터리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서 북미 시장에서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미국 현지의 생산 기지를 갖춘 한국 업체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LG엔솔도 테슬라와 ESS용 배터리 추가 공급을 논의하고 있고요. 양측이 공급 규모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LG엔솔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단가에서 약간 좀 협상에 마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CATL로부터 싼 LFP ESS를 공급받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려면 단가가 CATL이 공급하던 단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약간 협상의 과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영업이 1조 원 시대에 열리는 한화 에어로 3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가 올해 3분기에도 내수와 수출이 동방 성장하며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3분기 매출 6조 5천억, 영업이익이 한 8,600억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7%, 그리고 영업이익 79%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 덕에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6.5% 정도 오른 104만 2천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상방산 부문의 견고한 수익성과 한화오션의 실적 호조로 영업이익은 3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요. 지상방산 부문은 매출 2조 1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5,700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30% 늘었습니다. 특히 국내 매출은 화생방, 정찰차, 차륜형, 대공포 판매 등 주요 양산 사업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한 9,100억을 기록을 했고요. 항공우주 부문은 엔진 부품, 그리고 애프터마켓 물량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은 26% 증가한 6천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1억 원으로 흑자가 전환됐습니다. 자회사인 한화오션은 LNG 선과 특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매출이 확대되며 매출 3조 2,300억, 영업이익 한 2,900억을 달성을 했고, 한화시스템은 매출 8천억에 영업이익 2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S오일은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2,29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고요. 매출은 8조 4천억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4.8% 감소했는데 순이익은 63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네요. 환율 상승에 따라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4.6% 증가한 가운데 정제 마진 개선세에 힘입어서
흑자 전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유 부문은 매출 6조 한 7천억에 영업이 1155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좀 낮다 그죠? 10%면 6천억 이익 나야 되는데 저 정도면 2% 영업이익 2%밖에 안 나오네요. 석유화학 부문은 매출 1조에 영업 손실이 200억 정도라고 합니다. 벤젠은 중국발 공급 증가로 스프레드가 약세를 보였답니다. 자, 2차전지 의류주 실적 전망 줄줄이 하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년 코스피 상장사 이익 전망치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지만 2차전지와 의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은 울상인데요. 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와 관세 리스크가 경감된 자동차, 증시 화랑의 수혜를 받는 증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오히려 내년도 전망이 둔화하고 있어서인데 FM 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327개사의 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합계는 400조입니다. 내년에. 지금 여기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연도별 영업이익 전망치인데 이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좋죠. 네. 왜냐하면 이대로 안 됩니다. 예. 보통 보면 이익 전망치보다 분기별로 계속 이렇게 우상향이 됐던 해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럴 때 장이 오르고요. 2007년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높게 잡아놨는데 1분기, 2분기 지날수록 실제 발표치 보면서 이익을 하향 조정합니다. 예, 그럴 때는 빠지는 장입니다. 여기 보면 23년에 170조였고 24년이 250조 그리고 25년이 294조. 근데 이것도 23년에도 한 210조에서 230조 예상했었어요.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도 280조 이상 처음에 예상했다가 계속 내려갔죠. 올해가 294조. 근데 뭐 반도체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또 이게 상향 조정이 됩니다. 내년에 이제 400조, 442조 내후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도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이익 전망치가 확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자, 내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전인 지난 9월 말보다는 13.9% 오히려 늘었고요. 한 주 전에 비해서도 6%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영업이익 전망치를 견인한 업종은 역시 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 부문이 14.25%, 그리고 증권이 4.24%, 이고요. 내년 매출 전망치는 한 달 새 1.8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 전망치가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2차전지와 의류 관련주는 전망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폐지 여파가 직격하면서 국내 대표 2차전지 종목들의 실적 전망치는 줄줄이 쪼그라들었고요. ESS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지만 전사의 실적을 떠받치기에는 그 비중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말일 기준 3조 한 2천억이던 배터리 대장주 LG엔솔의 내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 달 만에 2조 7,700억 원으로 12.44% 축소가 됐고요. LG엔솔은 올해 3분기에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당장 4분기부터는 또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SK증권은 4분기에 LG엔솔이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이거 AMPC를 포함하더라도 한 123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내고 내년에는 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봤고요. 이어 어닝 쇼크를 기록한 SDI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달 만에 58% 줄었습니다. SK온도 영업손실이 내년도에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의료업종도 관세 리스크와 내수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휘청였는데
한세실업이 미국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관세 피해주로 꼽히고, 한세실업은 베트남을 주 생산지로 두고 있는데 올해 3분기부터 관세가 부과되면서 매출 감소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12% 줄었고요. 아디다스가 핵심 고객사인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관세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실적 예상치가 40%가량 꺾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화성 엔터 얼마 전에 주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브랜드사 한섬의 내년 영업이익도 709억 원에서 666억 원으로 줄었고요. 정부의 소비 부양책에도 한섬의 패션 브랜드 매출 회복세가 더디면서 눈높이가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네, 한쪽은 사상 최대 이익, 한쪽은 실적 전망 줄줄이 하향,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주식은 선행성, 네, 미리 선반영을 하고, 또 하나 뭐죠? 이익의 기울기. 네, 이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이익의 기울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여전히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네, 기울기가 꺾여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익 많이 내고 있는데 왜 주가가 빠지지? 네, 이익의 기울기가 꺾이면 주가도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막 계속 이렇게 이익이 급락할 때는 주가도 계속 빠지다가 적자가 나든, 네, 그 손실이 나는 부분이 이렇게 멈추잖아요. 멈추면 주가는 똑같습니다. 멈추면 올라갑니다. 아니 여전히 적자 지속인데 마이너스 70% 적자 나다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 적자 나면 주가는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됩니다. 항상 절대적인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의 기울기가 중요하다. 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기온의 변동성이 심한데, 네, 그래도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 공원에 참 단풍이 물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가을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